석사를 마친 이후에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레지던트를 진행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재활의학교실 외래 조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이시고 대한신경근골격 초음파학회, 대한근전도기 진단의학회 정회원이시고 또 특이하게도 대한재활 필라테스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정재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출신이어가지고 학생 때 여기 수업을 들어가지고 되게 오면서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CMC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30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 재활의학과는 일단은 마이너과다 보니까 정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정할 때 정보를 별로 없이 그냥 정했는데 경쟁률 알다시피 최근에는 높죠. 그러니까 이제 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뭐 3위, 4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1, 2학번이고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도 이 정도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늘 그렇지만 이제 그 경쟁률 높은 과에 있는 선배들은 자기네들 맨날 왜 높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뒤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3년도에 이제 메디게이트에서도 한 4위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과고 제 경력을 방금 잘 소개해 주셨고 뒤에 가서 저는 이제 그 펠로우는 하지 않았고 이제 보드 따고 나와가지고 재활병원에서 일하고 이제 통증원에서도 일을 받고 척추관절병원에서도 일을 받고 경험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진로 상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재활이란 무엇인가 정의라는 것도 돼 있는데 사실 뭐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결국에 기능을 좀 살펴본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이제 학생들 경우에 재활의학과 케이스 써봤다고 하면은 알 텐데 되게 용어라든지 환자 피지컬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만약에 재활의학과 수련을 받으면은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과 자체가 정형외과랑 또 다르고 내과랑도 또 다르고 재활의학과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재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게 대학병원 기준으로는 뇌졸중 환자랑 이제 촉수 손상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추신경계를 다친 사람을 재활하는 게 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꼴이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사전집을 봤을 때도 팀닥터라든지 스포츠 재활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오고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세 번째로 있는 근골격계 통증은 실제로 로컬에 나갔을 때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 되는 건 1번, 2번 뇌졸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치료 대상이 이렇게 되고 하지만 좀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는 뭐 어떤 심폐질환이라든지 뭐 소아 재활을 뭐 예전부터 했지만 이제 약간 마이너한 측면이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소개했을 필라테스 관련된 얘기도 뒤에 시간이 되면 좀 할 텐데 결국에는 재활의학과는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후 과정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퇴원했을 때 어떤 기능을 갖고 살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은 운동치료에 관심이 가게 돼요. 그리고 재활치료를 도대체 뭐 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진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물리치료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대학병원 기준으로 주로 매트에서 운동하고 치료사들이 붙어서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활의학과 의사가 치료사의 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를 시켜주는 거는 치료사가 하는 거고 재활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주치예요. 주치이고 이 환자가 어떤 식의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케어를 그냥 한다고 보면 돼요. 그거 뒤에 또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물리치료 중에 어떤 로봇을 이용한 치료가 실제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시설이 안 좋으면 없지만 좀 규모 있는 그 전문자의 병원에서는 로봇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 작업 치료는 이제 상지 기능 위주로 이제 진행된다. 이게 물리치료가 주로 간단하게 운동 치료다. 작업 치료는 이제 상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연화 재활이라고 해서 이제 뇌졸중에 삼킴 장애가 생기면은 그런 식의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언어 치료는 이제 뇌졸중 환자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들도 해주고 이제 재활 치료는 결국에는 이제 치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재활학과에서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다양한 방면을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기도 한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잘 들어보면은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결국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재활학과에서 뭐 하는데 이건데 1년차, 2년차 때는 이 중추신경계 환자들의 급성기 또는 서브어큐트한 입원 치료를 하는 주치 역할을 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 작은 글씨로 써놓은 거 보면은 상당히 세세한 부분을 많이 알아야 되고 좀 옵세시브한 과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디컬한 측면을 당연히 케어해줘야 되고 또 재활적인 어떤 고를 세팅해줘야 되고 이거는 제가 수련 받을 때도 다른 과를 봐도 거의 안 건드리는데 블레더 앤 바울이라고 소변 대변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챙겨야 되는 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1년차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테이크 노트라는 거는 이제 입원 기록지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상세하게 쓰는 과 중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신과랑 재활학과가 제일 상세하게 쓴다. 그리고 전원 소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의 과는 이제 진단명이랑 뭐 어떤 거 뭐 수술을 했다 아니면 뭘로 입원을 했으니까 전원을 한다 이게 한 장으로 나가는데 재활학과는 기본 3, 4장이 넘어가야 돼요. 10장짜리도 봤어요. 그러니까 차팅에 되게 꼼꼼하게 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케어를 다 기록을 하는 과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1, 2년 차 때는 내과적인 케어가 주가 되는 게 많다. 그러면 3, 4년 차로 넘어가면은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바뀌어요, 롤이. 그래서 어떤 1, 2년 차 백업도 해주지만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근전도 검사라고 어떤 신경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고 특히 CMC 기준으로는 근전도 검사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도 하고 뭐 MSK 쉽게 얘기하면 근골격계를 조금 다뤄볼 수가 있어요. 3, 4년쯤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1, 2년 차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병원에서 컨설트를 꽤 많이 보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탁과에서 저희 쪽 컨설트를 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심폐재활 환자 재활치료 해달라. 뭐 주로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 끝난 다음에 재활치료 한다. 이런 거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의 3, 4년 차로 좀 되고 3, 4년 차는 예전 기준으로는 좀 그러니까 편하긴 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80시간 되고 하면서 점점점 평준화가 됐다고 봐져요. 그래서 3, 4년 차도 막 편한 건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은 재활학과에 막 편해가지고 지원하면은 사실은 중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엔 할까 말까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답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좀 알고 있고 우선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PK 때 만약 돈다. 그리고 인턴 때 잘 안 돌지만 혹시라도 재활학과 돌면은 실제로 그 과의 사람들이 어떤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내 성향이 내과인지 외과인지 제가 봤을 땐 내과에 가까운 거고 당연히 메이저 바이탈을 다루냐 바이탈을 안 다루냐로 마이너를 가르자면 당연히 마이너를 하지만 생각보다 병원에 따라서 또는 이제 뭐 연세대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탈을 많이 다뤄요. 저희 같은 경우도 특정 병원에서는 바이탈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치, 비주치를 이게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인턴 때 내가 아무리 그냥 하고 싶은 과가 있어도 내가 주치를 한 달 해보면 알게 돼요. 내가 환자 보는 게 맞구나. 아니면은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하는 게 나랑 맞냐 안 맞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ER코를 받냐 안 받냐도 인턴을 하게 되면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재활학과는 대부분 안 받아요. 안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 받는 병원이나 병원이가 있더라.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내과나 이제 다른 과만큼 시비하게 받진 않아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의 어떤 잡이랑 로컬에서 잡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뒤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재활학과 마이너까지면 불구하고 주치를 하는데 이 로딩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치할 자신이 있냐 없냐를 조금 고민을 하시고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마찬가지예요. 1, 2년 차가 생각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아까 제가 경쟁률을 보여준 이유가 사실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포자들이 있어요. 특히나 1년 차 때 CMC 기준으로는 매년은 아니고 한 1.5년에 한 명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잘 몰라서 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1년 차 때 이제 내과 환자라든지 이제 이런 거 많이 보고 실제로
그 재활학과 환자들이 만성질환 환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케어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 재활에 대한 꿈 때문에 재활학과를 쓴다 그러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회복기 재활병원이 결국에는 재활학과 전공을 가장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활학과 의사가 결국 주도하는 병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양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내가 주사를 조금 하고 싶다, 아니면은 환자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다면은 본인의 이제 주치의니까 가지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은 전공의 생활의 연장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게 새로운 거를 뭔가 한다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하지만 내가 전공의로서 이제 교수님 오더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환자를 갖고 간다. 이게 좀 있고, 요양병원은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요양병원은 이제 주로 크로닉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편하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죠. 하지만 뭐 최근 추세로는 뭐 그 주로 DNR을 받긴 하지만 이런 소송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좀 있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까칠한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재활이 아니고 척관병원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근처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큰 개가에 뭐 척추, 뭐 관절, 뭐 비수술 크게 병원 짓는 병원 많잖아요. 그런 병원이 뜻하는 거고, 여기서 재활학과 의사가 하는 거는 결국에는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원장으로 포지션을 가져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재활학과가 할 수 있는 것 중 몇 가지 꼽아보자면 근전도라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3, 4년 차 때 많이 할 텐데 할 때는 되게 좀 지루하고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검사인데 나가서는 도움이 되더라. 어떤 이 근전도 검사는 참고로 재활학과랑 신경과밖에 못해요. 오더도 그 두 과에서만 낼 수 있고 인센티브 측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척과는 약간 정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출 압박이 있는 병원도 있고 뭐 본인이 하는 만큼 가져가는 병원도 많고, 결국에는 밖에 나오면은 이게 정형외과, 그러니까 OS, NS, 마통, 재활학과가 통증 유관과로 이렇게 묶이면서 약간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척관에서는 재활학과가 살짝 서브 역할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척관은 결국에는 매출인데 매출하려면 수술이 중요하니까 그 재활이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서브 역할에 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이제 통증 의원은 말 그대로 개원 가죠. 개원을 하는 건데 뭐 개원가 내가 개원을 하든 거기 취직을 하든 일반적으로 야간 진료가 많고 뭐 주중에 반차든 오프가 있고 토요일이 격주 나가든 3주에 하루 쉬든 이런 식의 시스템이고, 로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좀 많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경력과 경험에 따라서 페이는 뭐 높이 받을 수도 있고 초심자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약간의 장점은 환자 순환이 되게 빨라요. 3일 단위, 5일 단위로 환자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이제 재활학과에서 많이 못 빼었던 근골격배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걸 넣은 거는 통증원에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럼 OS 경쟁자 여기 OS 뭐 통증 유관과라고 하면 그 재활학과 포지션 어떻게 되냐? 제 경험상에는 그 로컬에선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과 무관하게. 물론 OS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있던 곳은 재활학과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높고 환자도 많이 왔어요. 결국에는 잘하는 원장님이 잘한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디가 제일 좋은가. 그래서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페이를 따져보자면 페이를 많이 받는 걸로 치면 아무래도 통증 쪽이 더 많은데 그만큼 로딩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휴가도 적고 야간 진료도 있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일하는 만큼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QOL을 따지자면은 재활병원 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 이제 뭐 왜냐하면 재활병원은 출퇴근이 확실하니까 8시 뭐 9시부터 5시까지. 하지만 이제 알다시피 주치의를 하게 되면 환자가 안 좋으면 콜은 이제 당직 의사가 받지만 이제 나가도 생각보다 머릿속에서 남아요. 이 환자 괜찮을지, 혹시 뭐 응급하게 전원을 가야 되진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장단점은 간단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이게 생각보다 수련 생활이 좀 빡세요. 조금 빡세다. 그리고 재활학과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활학과 예를 들면은 치료는 치료사가 하고 재활학과에서는 그러면은 뭐 신경계를 보나 MSK를 보나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 재활약과 들어가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거기서 정체돼 버리면 그냥 오더만 내는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안 좋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장점은 이제 이거는 제가 1년차 때도 들은 얘기인데 환자의 어떤 한 방면에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을 내가 시도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주사를 놓을 때 만약에 허리 디스크면 OS 같은 OS나 NS는 MRI 띄워놓고 이제 신경근 쪽에 신경 차단제 주사만 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치 통증학과는 그냥 블락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신경을 블락하든 뭐 말초를 블락하든 뭐 신경을 블락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마통은. 근데 재활학과 의사는 블락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능적으로 뭐 어떤 근육이 문제일까 아니면은 치료한 다음에 뭐를 내가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돼요. 안 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 들고 도수 치료를 낼 때도 이제 OS 같은 경우에 8번, 10번 하고 오세요인데 재활학과 의사는 몇 번 하고 팔로우업을 시켜요. 그래서 피드백을 계속 해줘요. 그런 측면은 되게 환자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뭐 발전 가능성이 꽤 다양하다. 이건